오전 10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260쪽에 이르는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36시간 넘게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만큼 구속이 돼도 구속이 되지 않아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고 국가의전서열 3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될까요? 일단 이제 범죄 혐의 그중에서 특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공모 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에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이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면서 영장이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여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좀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백히 소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원칙을 과연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두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 할지라도 검찰이 그 이후에 어떤 공모관계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하면 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가 됐고요. 오늘 동시에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검찰의 전략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JTBC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할 때는 범죄 소명이 안 됐을 때는 더 많은 수사를 해서 보충적으로 그걸 첨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셀프 배당과 또 본인이 직접 그 사건을 지인의 사건을 셀프 배당하고 그걸 열람한 개인 비리가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재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일종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으니까 이것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명분을 법원에 준 것이죠. 네, 검찰은 영장 청구서만 260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까지 동원을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검찰의 창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검찰은 전력 투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그 두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스모킹건이 있는지 이제 지금 알려진 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현장에 있는 변호사하고 이제 독대 집무실에서 이제 3회 이상 독대한 그런 문건들 그리고 진술들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이기준 판사의 이제 업무 수첩이랄지 그리고 판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준 거,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사찰 부분에 있어서는 V자 표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 재판 거래랄지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36시간 넘게 썼다고 합니다. 아예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모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과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범죄 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리상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력 투구할 거예요. 특히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 또 공무상 비밀 요소와 관련해서는 재판 기록의 일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랄지, 또 판사에 대해서 이제 특정 성향의 판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사찰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법원장의 정당한 재판권 네.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 다툼을 크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다투게 할 수 있게 해줘라. 즉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명 부장판사가 그동안 내렸던 판결들을 보면 혹시 뭐 오늘 심사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이제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다른 전담 판사에 비해서는 좀 공정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처음에 사법농단 시작되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거의 뭐 90% 이상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최초로 이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뭐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고용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이나 뭐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좀 변화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영장과 관련해서 판사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랬었는데, 지난번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무관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장 기각이 되면 굉장히 후폭풍이 심할 네. 거예요. 특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이게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단순히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실무로 일했던 임종원 전 차장밖에 구속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이건 뭐 제 식구 감싸기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뭐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적폐청산이랄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그런 비난에 좀 직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영장이 발부하게 되면 일단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게 엄청나게 고조될 것이고, 사법부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양비론적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도 굉장히 내홍이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뭐 굉장히 후폭풍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지켜보죠.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